일단은 이 단어 자체가 좀 굉장히 낯설다고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 짓하니까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언어를 사용할 때 질 혹은 짓 이런 단어를 사용하는 말들이 뭐가 있죠? 도둑질? 도둑질, 예. 윤회질? 연예질? 연예질. 왕년에 좀 하셨나 봅니다. 네. 맞아. 뭐 헛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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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리고 예전에 이렇게 양반 계층이 하실 때 이렇게 어떤 신분제가 있을 때 보면은요, 질 붙는 말들 보면요, 예를 들어서 뭐 양반질, 공부질 뭐 이런 거 없잖아요. 맞아. 네. 보면 주로 이제 그 바느질? 노동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보면 뭐 그래요. 바느질, 지게질, 발길질. 뭐를 애기가 하고 있나 보군요. 네, 활발하게. 너무하네요. 이 질을 왜 이렇게. 어느 시절이나 그 끝에 질이나 짓을 붙이는 분들은 권위를 가졌던 분들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평가절하하는 분들. 네. 뭘 저런 걸 하고 있어 하는. 연예질. 예. 연애질은 이제 엄마. 연애질을 하다니. 공부는 안 하고 연예질을 하고 있어. 거기에는 그 단어를 표현하시는 어른 세대의 선입견이나 가치가 들어있는 말들이죠. 좋지 않은. 예. 혹은 뭐 양반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걸 이름하는 사람들의 권위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보자면 잉여짓이라는 건요. 뭘까요? 쓸데없는. 그렇죠. 잉여란 말 자체가 이미 나머지 필요 없는 거죠. 필요 없는 거라는 없어도 뜻이잖아요. 되는 거. 예, 예. 근데 이 잉여짓이라는 단어의 독특성은 뭔가 하면 이게 어른 세대가 만든 단어가 아니라요. 청년들이 스스로 만든 단어라는 것이 저는 좀 재미있는 사회학적인 관찰이었어요. 재밌다. 예. 왜냐하면 제가 이 단어를 친구들이 많이 사용하는 걸 관찰한 게 2008년도, 9년도 요즘이었어요. 수업 시간에 저는 이제 문명사를 주로 가르치는 내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최초의 잉여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었어요. 그 잉여는 물론 이제 곡물 생산 이제 기술이 발달하면서 인간이 더 이상 배고프지 않아도 되고 잉여분이 축적분이 많아졌다. 이래서 잉여라는 단어를 썼는데 뭐 학생들이 와르르르 웃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웃겨? 약간 되게 학문적인 언어거든요, 잉여. 그렇죠. 근데 한 번도 그 전까지는 아이들이 웃은 적이 없어요. 맞아. 그래서 이게 뭐가 웃기지? 이렇게 생각 좀 당황을 했는데 그 다음 학기도 웃고 그 다음 학기도 웃는 거예요. 아이들이 생각하는 잉여가 예, 다르군요. 그렇죠. 제가 생각했던 잉여는 그냥 말 그대로 어떤 나머지. 곡물 뭐 아니면 뭐 축적분 이런 거였고 그게 계급분화를 가져온 잉여. 이거를 생각했던 건데 이 친구들은 스스로들을 그러니까 잉여 인간 이런 식으로 잉여라고 자조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소위 그 수직축을 달리면서 해야 되는 스펙들이 있잖아요. 삼각형에서 평가되려면 이제 우리는 1등급에서 9등급까지로 이렇게 나누잖아요. 등급을 뭐 다 안 그리겠습니다. 그래서 등급이 이제 1등급이면 정말 이 친구는 엄친 훌륭한 일을 하는 거고 여기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잉여짓은 하면 안 되는 거죠. 시간이 없죠. 잉여짓을 할 시간이 없죠. 여기서 요구하는 짓만 해야 되죠. 예. 그래서 그거를 열심히 하는 오죽했으면 기본 생활도 힘드니까 뭐 진짜 화장실 가서도 단어장 들고 하고 길거리 가는 동안은 그 MP3 같은 걸로 영어 단어를 듣고 뭐 회화를 듣고 이러면서 계속해서 평가되는 짓만 하고 지내는 아이들에게는 어차피 그 바깥에 있는 일들인 건데 이 바깥 일을 하는 자기들을 처음에는 아마 자조적으로 얘기를 했겠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자기들 사이에서는 이게 약간 프라이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대 아까 왜 혼자서 못하고 저희끼리 연대도 하고 지지도 해야 합니다라는 표현을 써주셨지만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들을 이제 지지하기 시작했고 서로를 칭찬해주기 시작했어요. 청년들의 건강이 아직 살아있네요. 그렇죠. 저도 사실은 그걸 보면서 어떤 면에서는 이 아이들에게 소망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게 그래서 제가 왜 그 구조에서 너무 착한 아이들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잉여로 그룹핑이 되는 잉여로 범주화되는 이 친구들이 세상을 바꿀 거다라는 표현을 제가 가졌던 이유가 이 친구들을 보면서 느꼈던 감정이었어요. 그래도 제 안에 있던 답이 아니라 정말 기발하고
어떻게 저런 발상들을 하고 저런 데 열정을 내지? 라고 생각했던 것들. 그리고 그걸 모두 하나의 범주로 잉여짓 혹은 잉여질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아주 짧게 청소년 용어를 좀 할 테니 용서해 주세요. 이게 평소에 제 용어가 아니라 그래서 뭔가 하나를 해서 올리면 친구들이 이제 온라인 상이면 댓글로 아니면 이제 오프라인 상이면 보면서 서로 이제 칭찬해 주는 말로 우와 너 이겨력 쩐다. 이겨력. 고퀄 잉여지신 걸? 맞아. 이거는 고급 퀄리티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비하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시험 답안지에다 답을 써야 되는데 몰라요. 그럼 보통은 그냥 내잖아요. 네. 아니면 기껏해 교수님 죄송합니다라든지. 정말 버리기 아까운 너무나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낸다든지. 작품을. 네, 작품을. 그러니까 물론 이제 관련 없는. 예, 그 문제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아니 이거는 뭐야? 점수를 줘야 돼, 말아야 그러니까 돼. 점수를 절대로 줄 수 줄수 없는 없는데도? 건데도 그런 게 전형적인 이어지시죠. 그러니까 왜 진짜 잊을 수 없는 학생이 되네요. 그렇죠. 근데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늘어나고 왜냐면 그러니까 도대체 얘는 이걸 왜 그렸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시간에 차라리 잠을 자든지 뭐 아니면 일찍 내고 나가든지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이걸 아주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그린 것이 너무 여실히 드러나는 예, 그래서 막 작품이 보통 작품이 아닌 그래서 사실 그거는 물론 전 모든 시험지를 모아놓습니다만 그 경우에는 어떻게 폐기 처분하기가 힘들어요. 너무 작품이어서 작품이요. 그걸 이연가요, 그게?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인터넷상으로는 자기들끼리요. 얼마나 지지 기반이 뛰어난지 몰라요. 그래서 뭐 다음 걸 기다려주세요, 막 이러면서 예, 다음 편을 기다려주세요, 뭐 이런 것들 막 빨리 부모는 속이 타들어가죠. 비싼 등록금 내고. 차라리 쓸데없는 짓 하려면 잠이나 자라. 맞아. 그게 내일 공부를 하기 네. 위해서 에너지라도 그쵸. 축적하지. 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왜 쓸데없이 다 이게 잉여짓이라는 게 사실 쓸데없는 거잖아요. 부모 입장에서 보면 그렇죠. 지금 얘기하셨잖아요. 쓸데가 없다. 그러니까 잉여짓 네. 이퀄 쓸데없는. 쓸데없는 짓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유는 이게 왜 쓸데없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그 삼각형에 들어가는데 쓸데가 없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내달리는 데는 아무리 생각해도 평가되지 않는 짓이기 때문에 쓸데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쓸데없는 걸 하고 있는데 그걸 허하라는 얘기신 거잖아요. 네. 오늘 주제가. 예. 와. 이거 쉽지 않. 근데 물론 이제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서 아주 애들을 그냥 다 풀어놓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나보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여기에 제가 얘기하는 거는 뭐 스마트폰 막 중독처럼 하고요. 게임 중독 이걸 포함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떤 면에서는 그 되게 구별이 필요한 게요. 그거는 창의적인 짓이 아니죠. 그렇죠. 이미 되어 있는 틀 안에서 그 매뉴얼대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다른 방향으로 아이들이 비주체적이고 수동적인 학습을 하게 되는 거고 자기 생각이라는 것 자체를 못하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뭔가 자기가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겠고 뭐 열정이 넘쳐가지고요. 이걸 하는 동안은요. 너무 자발적으로요. 잠자는 것도 있고 먹는 것도 잊을 정도의 즐거움과 열정이 차고 넘치는 몰입하는 행복. 그쵸, 막 몰입하는 행복. 막 이거 해서 뭔가를 만들어냈을 때 막 비록 아무도 평가 안 해줄 거지만 나의 창조물. 막 너무 좋은 막 이런 나의 창작물이에요. 막 이런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제 자기들이 생각하는 잉여짓인데 그걸 관찰하고 난 다음부터 제가 2009년도부터 과제물을 바꿨어요. 과제물의 성격을 어떡해요? 여러분의 잉여짓이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제 어떤 주제를 주거든요. 근데 그 주제를 그 표현할 때 말 그대로 본인이 해왔던 그동안 열정적으로 해왔던 방법으로 그 주제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 1%에서 3% 힘들겠는데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매우 이거 안 하는데. 공부 잘하는 애들이 안 배웠는데. 계속 물어봐요. 계속 질문 들어오고 오히려 이 친구들은 그걸 어떻게 하는지 몰랐을 때 그래서 물론 이 친구들을 위해서는 이제 맞춤형으로 제가 3개 중에 선택을 하게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서평 쓰기. 책 읽고 서평 쓰기도 좋아요. 왜냐하면 이 친구들 너무 괴롭히면 안 되잖아요. 야, 진짜. 야, 근데 정말 답안지 주옥같이 써놓는 이 상위급 친구들은 대부분 다 서평을 선택해요. 왜냐면 그게 여기서 쭉 훈련 받아왔던 거기 때문에 그치. 그리고 굉장히 잘 쓰고 꼼꼼하게 써요.
그리고 이제 과제 점수 자체는 크게 많이 안 벌어지기 때문에 제가 그 안에서만 할 수 있는 방법인데 반면에 정말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 그 고퀄 잉여진만 했던 친구들이요. 그래서 점수화되지 않은 열정을 시험지에 쏟아부었던 그 친구들이 적어도 15점에서 20점 정도의 과제에 있어서만큼은 정말 고급 퀄리티의 것들을 이제 내놓게 되는데 한 친구가 드라마 패러디 하는 거가 너무나 행복한 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의 일상을 제가 그 허락을 받고 제가 좀 궁금해요. 네. 한 부분을 이렇게 따왔거든요. 근데 한번 우리 네. 예, 주희 아나운서께서 예. 읽어주시죠. 덕후의 시선. 여기 혹시 덕후가 네, 덕후. 뭔지 모르는 분들 예. 계실 것 같은데 아, 좀 설명을. 덕후가 오타쿠? 원래는 이 일본말 오타쿠에서 나온 말인데요. 그래서 오덕후 이렇게 했다가 예전에 우리 프리즌 브레이크에서 나온 남자도 우리가 그 한국식으로 약간 이름 바꾸고 그랬었잖아요. 그런 거에서 이제 덕후라고 따서 뭔가 하나에 빠져 있는 사람을 네. 얘기하는 거죠. 네. 아, 덕후의 시선으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읽겠습니다. 11시 10분쯤 드라마가 끝나면 고화질로 녹화한 드라마를 미친 듯이 보정하면서 캡처를 하고요. 12시나 1시쯤 되면 그 이미지를 가지고 짤방을 만들어 놀아요. 그러다 보면 금방 2-3시가 되는데 잠깐 눈 붙이고 학교에 가서 수업을 들어도 자꾸 만들고 싶은 영상 아이디어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자꾸 떠오르고 꼬리를 물고 그러다 보면 수업에 집중도 안 되고 해서 학생 수첩에 생각날 때마다 옮겨 적었어요. 학교 끝나면 환승도 3번씩 하면서 가장 빠른 길로 집에 돌아가서 한 손으로 먹을 수 있는 옥수수나 샌드위치, 햄버거 등을 먹으면서 아까 학생 수첩에 적었던 아이디어를 사용해서 영상을 몇 시간씩 만들고 그걸 블로그에 올리고 나면 또다시 10시 드라마 다음 회가 시작되는 거죠. 대박! 덕후야! 야, 와. 진정한 덕후. 야, 와, 보컬의 대단하다. 덕후시네요. 야, 그래서 이 친구가 그런 식으로 올린 드라마 패러디가요. 그 이제 자기 블로그 개인 블로그에 올리는데 여러 사람들이 이제 막 방문을 해가지고 되겠다. 막 보고 싶어. 너무너무 재밌어하면서 막 이제 막 다음 회가 언제 올라오나요? 막 이래서 기다리고 그러면서 그게 또 이제 신이 나가지고 또 다시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 말이 너무 웃기잖아요. 10시 드라마 11시 10분부터 시작했는데 다음 날 예, 다음 회까지 다 해서 올리고 나면 이어지는 다시 10시가 된다는. 그래서 월화수목 드라마, 월화 드라마, 수목 드라마를 하고 나면 월화수목이 그냥 간다고. 주말 드라마도 하면 정말 365일이 다 짜여져 예, 있겠네요. 예. 그 만약에 엄마가 야, 미칠 노릇이야. 그러니까 이럴 우리가 엄마 입장이라서 그런가 봐요. 엄마가 그 만약에 엄마는. 예, 이걸 쓸데없는 짓으로 규정하시기가 쉽잖아요. 아무래도. 그쵸. 그래서 애가 공부하나. 그러고 들어가 보면은 짤방 만들고 이거 하고 있고. 예, 그리고 심지어 얘야 나와서 밥 먹어라 그러는데 밥도 안 먹어요. 뭐한 손으로 그래서 이게 움직여야 되니까 오죽하면 한 손으로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본인 스스로 선택한 거잖아요. 아, 그러니까 보는 시각이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이 친구 얘기 들으면서 와, 굉장히 훌륭한 편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겠다. 왜냐면 이 영화나 드라마는 편집이 굉장히 편집의 중요하거든요. 기술. 어떻게 편집하냐에 따라서 내용 전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근데 야, 이 친구는 정말 크게 될 친구다. 그쪽으로 그 아이디어가 기가 막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엄마 입장에서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만든 그 드라마, 그 패러디인데요. 패러디라는 게 원본이 있고, 이제 원본의 그 의도와는 다르게 이제 각색을 하거나 그렇죠. 비트는 거죠. 네. 그래서 거기서 주인공이었던 사람이 오히려 주변으로 밀려나기도 하고요. 오, 재밌다. 예, 되게 거기서 재밌어요. 실패가 너무 자명한 주변인이었던 사람이 막 주인공이 성공하고. 돼가지고, 예, 굉장히 이제 그 주목을 받기도 하고. 근데 그 친구가 늘 패러디하는 걸 보니까 제가 또 들어가서 열심히 이제 분석을 했는데 공통의 지향성이 있어요. 뭘까? 그러니까 그게 바로 뭔가면요. 그 말 그대로 우리 그런 거 있어요. 서브 남주라는 거 아세요? 네. 혹시? 네. 예, 서브 남주는 항상 성공하나요? 실패하나요? 여자 주인공하고의 사랑에 실패하죠. 있어서 실패하죠. 아무리 잘생기고 아무리 멋지고 아무리 인간성 좋아도 밀려나죠. 남자 주인공이 밀릴 운명인 게 그게 원래의 틀이잖아요. 네. 네. 원래의 답이잖아요. 그게 너무 못마땅한 거예요, 이 친구는. 그래서 항상 서브 남주에 꽂힌대요. 표현에 따르면 본인은. 남자 본인의 주인공의. 그 감정이입이 거기 가는 감정이입이 거군요. 거기 되는 거죠. 너무 짠한
짠하고 슬픈 거예요. 걔를 그대로 둘 수가 없는 거지. 그냥 둘 그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럴 때부터 이미 운명이 그럼. 결정이 된 거예요. 아, 얘는 16회가 됐든 20회가 됐든 24회가 됐던 여주인공하고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라는 게 너무 자명한 시작인 거죠. 그러니까 그게 슬프니까 이 친구의 드라마 패러디는 항상 그 남자가 주인공이 돼요. 좋은데요? 그러게 네. 철학이 있네. 그렇죠. 그러니까. 예. 시선이. 그러니까 솔직히 이 잉여짓을 하는 친구들의 공통의 시선은요. 첫 번째 시선이 따뜻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주변인을 향한 관심이 남다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주변에서 그러니까 중심에서 밀려나본 체험들을 했기 때문에. 맞아. 짠하다. 짠해. 네, 왜냐하면 수저의 반란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반란일 수 있죠. 왜냐하면 이렇게 많은 수가 제가 어떻게 그러다 보니까 눈사람처럼 됐습니다만 커지네요. 작은 사람, 작은 수의 성공을 위해서 사실은 뒷받침해주면서 네. 계속해서 좀 더 달려봐. 내지는 여기 결혼이 생기기를 기다리는 그러면서 네. 계속 달리는 이런 삶을 살았던 자기들은 마치 그 서브 남주처럼 아무리 달리지만 이미 정해져 버린 그런 운명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런 운명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시선 자체가 낮은데 주변인 실패가 자명한 사람들 향해서 다가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의 그 패러디들의 공통 성향이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서브 남주가 뭐 주연이 된다거나 주인공이 된다거나 아니면은 잠깐 특히 여주인공 여자친구는 대부분 못생겼잖아요. 그거 좀 화나지 않아요? 맞아. 여주인공은 꼭 맨날 예쁘고요. 그러니까. 옆에서 꼭 같이 단짝이 여주인공보다 예쁜 경우는 전 한 번도 못 봤어요. 제가 알고 있는 드라마 중에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감정 몰입이 안 되니까 주인공한테 보는 사람들이. 아, 그러니까 네. 예뻐야 되는군요. 근데 현실에서는 진짜 좀 슬프네요. 그렇게 그렇죠. 생각하니까. 예, 그래서 왜 그냥 하다 농담 너는 여주인공 여자친구나 하게 생겼다 막 약간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가 될 정도로 또 그런 게 있는데 그 경우에도 막 완전 반란을 일으키면서 그 친구를 데려다가 그 친구를 주인공 주인공으로. 삼아서 만드는 스토리를 다시 그것도 향단이의 반란인가요? 그렇죠. 예, 야. 네, 예, 그런 식으로 이제 멋있다. 바꾸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테마가 보이더라고요. 지향성이. 그래서 제가 막, 야, 너 이거 굉장히 훌륭하구나.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 스스로를 관찰해보고, 그러니까 너가 어떤 지향성을 갖는지를 한번 표현해봐라. 그때 영상을 한 뭐 15분짜리를 정말 재밌게 만들었어요. 15분짜리를. 그래서 이제 그걸로 제출을 했고, 물론 이제 그 친구는 과제 점수를 A+를 받았죠. 와.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예. 교수님과 이런 부모님을 만나야 만나야 이 가능한 아이가 일이에요. 잉여짓이 이제 좀 빛을 인정받는. 발하지만 인정 못 받는 지금 이런 세대에서는 교수님한테 혼날 거예요. 혼나지. 그림이나 영상 너 같은 지금 거 만들면 돈 벌어먹고 뭐 하는 거야 살겠냐? 지금? 너 나를 우습게 알아? 뭐 이러면서 그렇죠. 근데 정말 너무 과도하게 열정을 발휘해서 진짜 고퀄. 고컬 아직도 저 가끔 우울하면 틀어보거든요. 공유해요. 물어봐서. 그러니까 그게 또 이제 저작권이 있지 그렇죠. 않겠어요. 그렇죠. 예. 예. 근데 그 친구는 정말 너무 행복하대요. 그거 하고 오. 있는 거. 오죽하면 수업을 듣고 있는데도 자꾸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아이디어가. 소위 말하면. 그걸 거기다가 붙이고 그렇게 붙이면 얘기가 틀어지면서 자연스럽게 틀어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 잊어버릴까 봐 옆에다 이제 학생 수첩을 놓고 적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 누가 시킨다고 그렇게 열심히 하겠어요? 그건 진짜 시켜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네, 그러니까 천재나 노력형보다도 더 뛰어난 사람이 저는 이렇게 놀이로 즐거워서 막 너무 행복해서 하는. 저 얘기 듣다 보니까 지난번에 포지맘 때 삼각형 그려주시면서 주체성, 관계성, 창조성 하셨잖아요. 창조성을 정말 그 잉여짓을 통해서 그렇죠. 발휘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 진짜. 그러니까 이 친구는 어머니의 걱정과는 별도로 제가 이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아까 말씀하신 놀라운 편집 기술 때문에 어떤 꽤 괜찮은 회사의 영상 홍보 담당팀에 스카우트 돼요. 네. 그 블로그에 방문했던 분들이 이거 재밌다. 근데 거기가 이제 주로 젊은 세대들을 이렇게 네. 타겟으로 하고 있는 그런 데기 때문에 이게 젊은이들 감성에 맞고 또 훌륭한 기술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스카우트 되어서 이제 그 회사를 잘 다니고 있는 행복하게 그러니까 자기의 능력으로 재미있는 이제 광고 영상을 만들면서 행복하게 지금 잘 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방식, 그럼 진짜 너무 행복한 거잖아요. 자기가 했던 맞아. 걸로. 예, 물론 그게 전공은 아니었으나
근데 뭐 이제 와서 사실 전공이라는 부분 자체가 그동안의 전공이 학생들이 정말 하고 싶었던 전공이었던 건 아니잖아요.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나면 뭐 다 하고 싶었던 전공을 선택하셨나요? 아니죠. 대학에 당연히 들어가기 위해서. 수진 씨야 뭐 그렇죠. 네, 그죠. 저야 뭐 그냥 아예 처음부터 정해져 쭉 있었으니까. 성악으로. 네. 그래도 즐겁고 이제 잘하는 거니까 하셨던 거죠. 그렇죠. 근데 네네. 이제 제가 고등학교를 저는 예술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정립이 덜 된 시기잖아요. 아이들 뭐 그렇죠. 가치관이나 모든 게 참 재밌어요. 지금 생각해도 그 정말 내가 이게 좋아서 온 그런 친구들과 엄마에 의해서 시켜서. 집 잘 가라 해서 오는 이제 친구들도 있고 그래요. 근데 나중에 저희는 실기 시험을 보는데 내가 좋아서 하는 애는 정말 내가 혼자 재밌어서 하는 거예요, 연습을. 맞아. 그런데 내가 잘 모르고 억지로 어떻게 온 애들은 뭐 교수님 레슨 받고 강사 선생님 레슨 받고 새끼 선생님 레슨 받고 해가지고 시험을 봐요. 못 따라와요. 근데 그런 친구들. 그렇죠. 맞아요. 예. 그게 무서워요. 그래서 저희 남편도 그 일반 이제 공대 나와서 일반 L사에 회사에 들어가서 3년간 생활을 하고 신입사원 생활 다 하다가 난 정말 하고 싶은 거는 아나운서야. 그 모든 걸 내려놓고 1년만 어머니 시간을 주십시오. 그래서 1년 공부해가지고 뒤늦게 아나운서가 된, 그래도 아나운서가 됐으니까 잘 된 케이스죠. 그런데 보통 부모들은 안 돼. 이제 거기서 이제 그렇게 딱 낙제를 딱 주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지금 말씀하시듯이 기뻐서 자기가 즐거워서 하면 그렇게 수입은 많이 안 따라오더라도 혼자 행복한. 그러니까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돈하고는 좀 거리가 멀어요, 진짜. 그런 것 내가 같아요. 좋아서 하면은 돈 생각이 안 나죠, 사실. 아, 그럼요. 그러니까 그쵸. 제가 맞아. 이 서울에서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는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휴. 전공은 전자공학이었는데 이제 저는 밖에서 계속 이제 뭐 오디션도 보러 다니고 영화 감독님 밑에서 연기 수업 받고 그러느라고 밖에 좀 많이 있었어요. 근데 부모님한테 뭐 죄송한 것도 있고 그래서 혼자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랬는데 정말 가진 알바를 다 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새벽 5시부터 8시까지 3시간 동안은 동대문 새벽시장에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또 가서 9시부터 4시까지는 예전 노키아라고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또 그 핸드폰 테스트하는 걸 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청담동 쪽으로 가서 카페에서 알바하고 12시에 집에 와서 잠깐 자고 나가는. 그런데도 그게 힘들지가 않았던 게 내가 이때 아니면 언제 이걸 배워보겠냐. 이게 나중에 연기에서 다 쓰일 맞아. 건데. 네, 연기에 대한 열정이 있으셨기 네. 때문에 그걸 다 이렇게 경험으로 네네. 그래서 승화한. 정말 가진 알바를 다 했었어요. 뭐 우리 서울에만 있었던 거주자 많은 배역을 우선주차를 하셨네요. 네, 거주자 우선주차 그 그리는 선 있잖아요. 네. 그런 알바들도 여름에 진짜요? 하면 정말 이게 너무 이런 힘들어요. 멋진 배우가. 그러네요. 근데 그래서 그 그거- 메소드급 연기가 나오는 거군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었어요. 근데 너무 행복했어요. 그걸 하면서도 정말 돈은 안 돼요. 맞아, 맞아. 알바 3개를 해도 남들 그 월급보다도 훨씬 그렇죠. 적더라고요. 그런데도 되게 행복하더라고요. 이게.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왜냐하면 사실 저희는 먹고 살기만 하면 돈이란 그냥 먹을 수만 있으면 되는 건데 그 먹고 살 만한 돈이 억지로 누군가에게 통제받으면서 그리고 또 이렇게 쓰고 버려지는 그런 강요된 노동으로 하고 있는 거랑 같은 알바여도요. 내가 가진 꿈을 향해서 다가가기 위해서 내가 자발적으로 하는 것, 예 그리고 누가 뭐 아무리 잉여주시려고 얘기하더라도 그러니까 내가 이걸 통해서 뭔가 해냈을 때 막 그 뿌듯하고 만족감이 있는 그 일을 향해서 하는 맞아. 거면요. 조금만 먹어도 괜찮은 거죠. 행복한 거죠. 저는 네. 요즘에 그 무슨 기사를 읽었는데 정말 마음 짠했던 게 내가 받는 월급의 뭐 70%인가 몇 프로는 욕값이다. 받는 욕 응. 위에서부터 욕값. 욕값이다. 견뎌야 하는 용. 정말 요즘에 그래서 젊은이들 중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전 참 권장할 만한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하는 게 대기업에 멀쩡하게 입사해 놓고요. 한 8개월에서 한 1년 반 사이에 그냥 자기가 나와서 근데 특히 이제 찾아오는 제가 그렇게 길러냈는지 모르지만 갑자기 그 미안한 마음이 들지만 와서 이렇게 교수님 살아봤더니요 회사의 그 생리가 제가 치약통이 된 것 같아요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치약통? 치약이죠 치약. 짜내라고 얘기한대요. 혼신의 힘을 다해서 너의 아이디어를 우리를 위해서 우리 회사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짜내라. 근데 그 짜낸 아이디어가 내게 아니라 회사께 되고 이제 빼앗기는 거죠 치약처럼. 근데요 알 것 같더라고요. 이걸 다 짜내고 나면
나는 버려지는. 껍데기가 나는 버리고. 빈 껍데기만 남아서 버려지겠구나 하는 게 너무나 체감이 되면서 아 이게 바로 그거구나. 우리가 읽었던 그 바우만의 쓰레기가 되는 삶들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나는 비록 사용이 되고 있는 제품이지만 오랫동안 관계 안에서 귀중하게 사용되지는 않겠구나. 맞아. 이런 생각들을 아이들이 하게 되면서 오히려 하나라도 젊을 때 나에게 재기발랄한 생생한 창조성과 의욕이 있을 때 이때 소위 말해서 이 시스템 바깥으로 나오는 아이들이 이제 점점 늘어나고 있기 시작한 거죠. 이 아이들을 엄마나 사회가 받아주지 않으면 네. 너희들 글로 나가면 안 돼! 라고 계속해서 쓸데없는 짓 하지 마!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이 아이들은 이 틀 안에서 서서히 죽어가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저희가 받아줄 수 있는 어떤 그 안전한 그물망이 되어주는 게 또 이제 4G 이 엄마 아빠 세대의 역할일 수 있는 건데요. 이것을 위해서 아까 우리 유주 씨 남편이 저 1년만 쉬게 해주세요 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지난 강의에도 제가 그 뭐 트랜지션 이어, 갭 이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이 쉼이라는 거요. 전 이걸 개인적으로도 부모님이 허락하시고 그리고 제도적으로도 이 제도적인 쉼을 허락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잉여짓을 하기 위해서는요. 사람들이 일단 막 달리던 트랙을 달리던 잠깐 멈춰봐야 되거든요. 맞아. 예, 잠깐 쉬어봐야 되거든요. 쉬어봐야지. 그 트랙 밖으로 좀 나갔다 오는 경험이 되게 그쵸. 좋은 것 같아요. 예. 다시 들어오더라도. 맞아. 나갔다가 네. 본인이 선택해서 들어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바깥에도 세상이 있네? 맞죠. 이게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데 바깥에 이런 세상이 있네? 하고도 밖에 머물 수도 있는 거고요. 왜냐하면 세상은 요만큼만이 아니니까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요만큼을 달려서 가는 사람들은 결국 15% 정도가 필요해요. 이 사회는. 근데 그 100%의 아이들이 이 훈련만 받으면 80%는 말 그대로 그냥 스스로 인간 자체가 잉여가 되어버리는 그런 이제 불상사를 빚게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자발적으로 물론 나갔다가 여러 가지 경험을 해보고 그 소 키우던 아이처럼 난 공부를 해야겠는 걸 다만 이제 소우리를 만드는 어떤 그런 건축에 대한 공부를 해야겠는 거 하는 친구는 다시 들어오겠죠. 대신에 밀려가는 공부가 아니라 자기가 딱 정해져 있는 동기를 가진 공부를 스스로 알아서 만들어 가겠죠. 하지만 내가 하고자 하는 게 특별히 공부를 할 필요가 없는 거면 학위가 필요 없는 일이라면 그렇다면 이 시스템이 아닌 곳에 가서 또 그 역할을 하겠죠. 그런 의미에서는 저희가 이렇게 바로 이 쉼이라는 부분을 허락하면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쉼이라는 걸 허락하면 내 안에 있는 거룩한 숨을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 숨이란 하나님이 거룩하게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신 신성한 거잖아요.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께서 그의 루아흐, 영을 저희들에게 직접 입김으로 불어넣어 주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생기가 다 우리 안에 있는데 그렇죠? 그 생기를 느낄 짬을 줘야 되는 거죠. 맞아요. 여유를, 쉼을. 그래서 왜냐면 우리 가끔 야, 좀 숨 좀 쉬고 가자. 내지는 숨 좀 돌리자. 숨 좀 돌리자. 좀 쉴 틈을 다오. 예, 저-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시스템 자체는요. 내가 쉬면 그동안 누군가가 나를 앞질러 갈까 봐 겁이 나서 두렵고. 두렵고 그래서 쉬질 않죠. 그러니까 쉰다는 게 아니라 멈춰서 그냥 도태된다는 생각 네. 때문에 못 쉬고 그냥 또 달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왜 어른들도 보면은 스케줄러에 빡빡하게 왜 계획이 있는 사람이 소위 성공한 사람이고 잘 나가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뭐 없는 날은 막 채워야 될 것 같아요. 네. 불안해. 그게 이제는 그 병이 생긴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막 뭐가 없으면 뭐 없나? 확실해? 맞아. 그러면서 병. 확실해. 이러면서 이제는 쉬는 것 자체가 뭔가 비정상적인 것처럼 저희들이 많이 생각을 하는데 심지어 성경에는요 이걸 강제로 쉬라고 안식년을 되어 있잖아요. 적어도 일주일에 하루 쉬어야 되죠. 음. 안식일. 네. 그다음에 1년, 그러니까 7년에 한 번씩은 1년 안식년. 자체를 네. 그렇죠? 안식년으로 섬겨야 되죠. 심지어 희년도 있잖아요. 희년 아예 기쁜 해예요. 네. 그건 50년마다 매 50년마다 오는 건데 이 쉼을 통해서 1차적으로 하는 게 바로 나를 돌아보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어떻게 말하면 거룩성을 하나님이 주신 나만의 것을 지어낼 수 있는 그 힘을 그래서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과 내가 만나는 순간 아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난 가슴이 뛰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신나지? 가슴이 뛰다. 예. 좋네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옥수수를 한 손에 들고 하루 종일 잠을 못 자고 토끼눈이 돼도 안 지치지? 안 불행하지?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걸 생각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어떤 컨텐츠를 집어넣어 주는 게 아니라 글쎄 거의 반강제적으로라도 그 제도 안에서 쉬게 해주는 거 이게 굉장히 필요한 것 참 같다는 제도를 생각이 뜯어고치기도 힘들고. 아니, 진짜 그 어떤 엄마랑 얘기를 하는데 네. 제가 정말 그 얘기 듣고 좀 놀랬던 게 바퀴는 한 번 구르면 쉴 새가 없잖아 그러더라고요. 한 번 굴러간 바퀴는 끝까지 굴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아이를. 근데 그 얘기인 즉슨 저는 굉장히 정확한 표현인데요. 현대 사회는요 인간을 인간 대접을 안 하고 기계로 취급하거든요. 우리가 하나하나의 전문 기계의 역할을 한 기계란 그 어떤 어떤 변명도 네, 없고 맞아요. 어떤 예외 상태도 없이 한 번 돌아가면 쭉 계속 가야 같은 된다 속도로 이거지. 심지어 더 빨리 돌아갈 수 있으면 돌아가는 존재잖아요. 그리고 멈추는 순간 고장 난 거고. 네. 근데 우리는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저 이게 아이러니인 게 저희 세대가 기대 수명이 한 100년쯤 되죠? 네. 그렇죠? 그렇죠. 예, 왜냐면 저희 어머니 아버지 세대도 건강 관리 잘하신 분들은 이제 80은 예, 요즘 충분히 뭐 넘기시니까. 그 뉴스 보니까 130세 근데 세대가 왔다. 그러니까 요즘에 태어나는 아이들은 사실 건강 관리 잘하면 120 그러니까요. 살까지도 살 수 있다고 치면 그거 딱 반으로 접어서 이렇게 딱 펼치면 60. 60이에요. 그럼 인생은 60부터라는 60부터. 얘기거든요. 진짜네. 솔직히 60부터 뭘 하기 시작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극단적인지 모르지만 60부터 아 이제 난 이런 걸 해보고 살아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어도 안 늦었어. 그때부터 앞으로 60년을 더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세상은 점점 이렇게 더 살 날들이 많아지는데 결정은 더 빨리 하게 되는 거죠. 점점. 인생에 대해서 결정을 너무 빨리 하게 만드는 거죠. 회사에서도 결정을 빨리 하고요. 그죠. 그렇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왜 그런 표현 이제 돌이키기엔 너무 늦었어라는 표현을요. 10대 애들이 많이 쓰더라고요. 전 이미 늦었어요. 예, 이렇게 포기하고. 그죠. 너무 슬퍼요. 전 너무 늦었어요. 여기서 주로 하는 얘기들이 그런 얘기고 이 친구들도 해요. 그래서 문과 이과 나눠서 겨우 1년 지나놓고 너무 문과 성향이 막 보이는 이과생인 거예요. 그래서 너 여기 왜 왔니? 뭐 이러면 뭐 점수 때문에. 점수 때문에요. 이쪽으로 가야지 뭐 밥 벌어먹기가 더 좋다고 해서요. 뭐 등등등. 근데 야, 근데 그게 모든 이과생에게 적용되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볼 때 너는 문과적인 성향이 너무 더 강한데 이제 돌이키긴 너무 늦었어요. 맞아. 이런 표현 많이 써요. 이제 겨우 1년 와놓고 돌이키기 늦었다고 표현을 해요. 근데 물론 우리는 그렇잖아요. 모든 아이들이 다 그 나이에 같은 경험들을 하면서 올라가잖아요. 그렇지만 사실은 120살이라는 긴 세월을 놓고 볼 때 그게 뭐가 늦었어요? 그럼요. 네, 저도 늘 그랬거든요, 애들한테. 내 롤모델은 모세 형님이다. 기력도 세하지 않고 눈도 멀지 않고 120세. 이제 인생 3분의 1 살았는데. 진짜네. 야, 니네 여유 가져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렇죠. 나이 40쯤에 뭘 해보면 좋겠다라는 걸 생각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게요. 그래도 아직도 3분의 2나 남는 거죠. 저희 아이가 그 10살 때 제가 이제 40살이 됐어요. 근데 그때 아이가 엄마는 이렇게 되게 많이 산 것 같은데 본인은 4번을 더 살았어? 엄마 되게 많이 살았다면서 엄마는 꿈이 있어?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저는 40살에 되게 하고 싶은 일들이 많아서 제 꿈 리스트를 막 적고 뭔가 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엄마도 꿈이 있어. 그랬더니 그 나이에 돼서 무슨 꿈을 10살애가 보기에는. 10살애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정말 그 나이가 근데 나이 드신 그 제 분들도 그렇고 저희 어머니 세대도 그렇고 제 친구들도 보면은 네가 하고 싶은 걸 해봐 하면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맞아. 그쵸? 뭘 좋아하는지 난 모르겠어. 그리고 꿈이라는 게 먹고 사는 직업과 연관이 되게 되면
정말 나이 40이면 다 끝나는 거잖아요. 망설이게 그죠? 그렇죠. 망설이게 되고. 네. 이게 계속해서 내가 개인으로 얼른 빨리 해서 먹고 사는 직업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순간 마음이 조급해지고 10대 아이들이 이미 기껏 요만큼 와놓고는 돌이키게 늦었어라는 표현을 하게 되잖아요. 아, 진짜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이게 개별 가정이나 개인에게만 여유를 가지고 쉬어라. 쭉 쉬다가 뭐 아사 이럴 수도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면 안 되는 거죠. 쉬는 것도요 어떻게 보면 경제력이 뒷받침이 되어지시죠. 그러니까 그렇죠. 주변에 예. 힘든 친구들은 너니까 쉬지 뭐 예를 들어 뭐 난 못 쉰다 쉬면 우리 다 진짜 아사야 막 이러는데 아 참 진짜 어떤 집안엔 그게 또 해당되고 어떤 데는 또 해당되지 않는 그런 사회 네. 참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저는 어떤 그 유대 공동체가 주는 비전이 비록 그들도 실패했었지만 비전 자체는 어떤 면에서 우리가 계속 가지고서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더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일주일에 하루 쉬게 하는 거예요. 물론 유급으로 쉬게 해야 되는 거죠. 돈 안 주고 쉬라 그러면 당장 아무도 안 쉬어. 예, 그날 하루에 그 데일리 브레드가 없으면 못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쉬겠어요. 그러니까 크리스찬만이라도 작은 기업이든 큰 기업이든 기업 있으신 분들은 전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반드시 꼭 어떤 특정한 날이 아니라도 성경에 써 있는 거니까. 아마 성과가 더 클걸요? 그렇게 쉼을 주면 그쵸. 쉼을 그런 거 주면. 있죠. 우린 버려지지 않을 거야. 그런 마음. 그리고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주일 중에 하루는 쉴 수 있는 공동체야. 쉬는 동안 나를 돌아보고 내 안에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숨을 쉬면서 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꿈꿀 수 있는 존재야. 이게 제도적으로 허락이 되고 또 7년에 1년이 주어지고 그리고 50년이 되었을 때는 그 모든 능력차나 그 어떤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고착화되어 있는 그 아까 수저계급론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들이 자발적으로 오히려 높이 있는 사람들이 나누어 주는 그런 꿈이 사실은 희년의 꿈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 교회가 사실은 혹은 크리스찬들의 공동체나 그런 크리스찬적인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나 학교나 이런 단체들이 지원해 주지 않는 한은 개인이 개인적 차원에서 쉬어서 숨을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기회는 참 아무래도 적죠. 맞죠. 오늘 잉여짓을 허하라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좀 반성을 좀 하게 됐어요. 제가 아이에게 허하는 것도 그렇지만 저 자신에게도 잉여짓을 허하지 않고 살았구나라는 것을 좀 느끼게 된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뭔가 사람이 행복할 때는 잉여짓을 할 때에 그 행복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쵸. 네. 예.